학생 주도형 교육의 새로운 장인 발견학습. 발견학습은 현대 교육의 중요한 접근법으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 방식과 달리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여 교육의 본질을 학생 스스로가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런 접근법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하고 학습자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발견학습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발견학습의 핵심은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실험하며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 수학, 역사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적용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선 심층적인 이해와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입니다. 발견학습은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양입니다. 발견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의 학습 과정에서도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감과 자율성을 얻으며 이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들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네 번째, 이해와 기억의 지속성입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한 지식은 학생들의 장기 기억에 더 잘 저장되며 이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선 심층적인 이해와 응용 능력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제시입니다. 발견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탐구할 문제나 질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학습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자료 탐색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합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료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정보의 통합적 활용 능력을 키웁니다. 일곱 번째, 가설 설정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후의 실험과 검증 과정을 통해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설 설정은 학생들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실험과 검증입니다. 학생들은 가설을 실험하고 검증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가설을 수정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험과 검증 과정은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결론 도출 및 적용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결과를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도출 및 적용 과정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교사의 역할입니다. 발견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과정의 안내자이자 촉진자로 변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지침을 제시합니다. 11번째, 학생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은 수동적인 지식 수용자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체가 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습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학습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합니다. 12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발견학습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PBL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PBL은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13번째,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발견학습이 적합한 것은 아니면 특히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 자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발견학습은 현대교육에서 중요한 접근법으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게 하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탐구자로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견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접근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